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요즘은 보기 힘든 모습인데 함진압이라고 하죠. 저 어릴 적만 해도 동네에 시집가는 이모님이 있으면 함사세요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때 구경하는 동네 아주머니들도 있었고요. 아직까지 그때 재미있는 모습들도 기억나고요. 이번 이야기는 수정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수정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수정이님의 기묘한 사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이건 대략 30년 가까이 된 사연입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때 같은 마을에 살던 동갑내기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친구네는 할머니와 부모님, 언니와 막내인 친구,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었고요. 당시 친구 언니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남자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촌에서 자라서 좀처럼 타지 사람을 보기 힘들었던 친구는 그때 손님이라니까 싱글벙글이었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이 온 남자가 언니와 결혼할 남자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기분이 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왠지 언니를 못 볼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서 동네 냇가에서 며칠 동안 한참을 울던 기억이 있고요. 중학생이 말이죠. 참 착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친구네 함이 들어온다기에 전 일찌감치 친구네 집에 가서 놀고 있었는데요. 밤이 되니까 언니와 결혼을 하기로 한 남자가 기대한 거랑 다르게 조용히 혼자서 함을 메고 왔대요. 그런데 그때 친구가 남자를 보면서 왜 여자를 넣고 오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남자를 봤었는데 제 눈엔 함을 맨 남자 외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여자? 무슨 여자?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친구 할머니가 그 남자를 보시고는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팥과 소금을 내오라고 하신 뒤에 집 문 밖에서 사정없이 뿌리시는데 남자는 물론 친구 부모님과 구경하러 오셨던 동네 어른들 몇 분도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워 하셨고요. 할머니는 팥과 소금을 뿌리시면서 어디 잡것을 붙이고 왔어! 하며 남자에게 화를 내시는데 당연하겠지만 남자도 처음엔 당황스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 했었고요. 집안에 있던 언니도 달려나와서는 할머니한테 왜 그러냐고 울고 불고 그때 진짜 난리에 난리도 아니라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런데 그때 친구가 손가락으로 그 남자가 맨 함 위를 가리키면서 저 여자, 저기 검은 옷 입은 여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친구 부모님은 친구 등짝을 때리기까지 하면서 막 진짜 화를 내시는데 친구는 부모님께 맞아서 울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자랑 친구 언니가 검은 옷 입은 여자?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친구 부모님이 구경 온 사람들한테 돌아가 달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집으로 왔는데요. 나중에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남자가 함을 메고 올 때 함 위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함 위에 올라타 있었답니다. 그리고 함을 내려놓으니 여자가 그 함을 끌어안듯이 거기에 붙어 있더라는 거죠. 부모님은 친구한테 방에 들어가라고 하고 그 집 어른들은 남자랑 언니를 데리고 한참을 얘기했다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곤거리며 얘기하지 않는 이상 옛날 흙벽의 창호지문 다 들리잖아요. 잘 들리죠. 그래서 친구도 얘기를 귀 기울여서 듣게 됐는데 실은 언니랑 결혼할 남자랑 상견례를 마친 뒤 강원도에 있는 어느 강으로 여행을 갔었다고 해요. 그리고 강가에서 남자가 언니한테 물수제비 보여준다며 돌을 던지다가 물가 바로 앞에 쌓인 작은 돌탑을 넘어뜨렸다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지라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마음이 찜찜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 때문일까요? 돌아온 뒤부터 남자 꿈에 계속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남자는 그걸 언니한테 얘기했었는데 언니도 그 얘기를 듣고 결혼 앞두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해서 내심 걱정하면서도 부모님도 걱정하실까봐
부모님께는 말씀도 못 드리고 그러다 그 검은 옷 입은 여자가 언니 꿈에도 나타나서는 가만히 누워있는 언니 배에 올라타서 언니를 쳐다보며 희죽희죽 웃으면서 말을 하더래요. 니꺼 내가 가질 거야. 니꺼 내가 가질 거야. 니꺼 내가 가질 거야. 계속 같은 말을 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검은 여자 얘기를 하니까 남자랑 언니 둘 다 놀라서는 그때 친구에게 물어본 거였고요. 친구가 언니랑 남자 꿈에 나왔다는 검은 옷 입은 여자를 알 리가 없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너 진짜 그게 보였어? 라고 물어보니까 진짜 선명하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는 길고 눈은 흰자 없이 시커멓고 검은 한복 같은 걸 입고 있었다면서요. 그리고 이건 저희 부모님께 들은 말이라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집 할머님이 젊으셨을 적부터 신기가 강해서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친구 아버지를 낳고는 할머니를 힘들게 하던 현상들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거니까 친구 부모님도 할머니가 그런 걸 아는데 그날 자식까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할머니랑 부모님 신경이 온통 친구한테 쏠려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고요. 할머니는 댁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친구 손을 놓지 않으셨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내려놓은 함을 쳐다보시면서 친구 눈에는 할머니가 그 여자에게 말을 하는 게 보였고요. 니 이게 마음에 드나? 니 주면 갈래? 그러시더래요. 그러시고는 함을 집 앞 논 앞으로 가지고 가셔서는 태우셨다는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불쌍한 거 이제 한이랑은 다 풀고 가거라 하셨다는데요. 할머니 말씀이 결혼 앞둔 처녀가 귀신이 됐는데 그것도 그냥 처녀 귀신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은 처녀 귀신이 됐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결혼할 남녀가 왔으니 그게 부러워서 붙은 거고요. 친구 부모님이랑 언니랑 그 남자도 그쯤 되니까 할머니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같이 명복을 빌어줬고요. 그리고 다행히 그 뒤로 친구 언니와 그 남자는 결혼을 한 후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친구는 그 뒤로는 이상한 게 보이거나 하지는 않았다는데 가끔, 아주 가끔 희미하게 뭔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긴 한다네요. 친구가 봤다는 함을 끌어안고 있던 검은 소복 입은 여자. 정말 한을 풀고 가실 곳으로 잘 가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보자님 말처럼 그 검은 소복 입은 여자는 한 많은 이 세상을 잊고 가실 곳으로 잘 가셨을까요? 이번 사연 개인적으로는 무섭다라기보다 좀 안쓰러운 사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정체 모를 무언가가 자신을 쳐다본다면?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 괴담은 괴담로 구독자이신 부바천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부바천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부바천이님께서 경험한 기묘한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바천이님은 동네와 집에서 몇 차례 여러 가지 기묘한 경험들을 하셨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달빛도 없고 바람도 없는 그런 밤. 부바천이님이 동네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놀이터에서 끼기기기기 끼기기기기 쇠가 서로 닿는 마찰음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를 보니 그네 두 개가 마치 누가 탄 것처럼 서로 왔다 갔다 그냥 살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치 누가 타고 있는 것처럼. 만약 그게 사람이 타다가 내려서 움직임이 남아있는 거라면 방금 내렸어야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 저도 밤낚시 갔다가 들어가는 길에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진짜 저도 똑같은 상황. 달도 바람도 없는 어두운 밤. 그날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서 좀 지쳤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만 보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동네 놀이터 옆을 지나는 시점에 부바천이님 말씀처럼 새가 서로 다 움직이는 마처럼 진짜 사람이 타고 그네를 흔드는 것처럼 움직였었고 바람이 불어도 그 정도로는 움직일 수 없는 각도였는데요. 더 신기한 건 그게 그때 좀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그네 움직임이 줄어들지 않고 점차 움직임이 커지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는 다른 곳으로 시선 처리한 뒤 발빠르게 움직여서 거길 지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부바천이님 말씀 들어보니 그리고 부바천이님 생각엔 그쪽 집터가 이상한 건지 동네가 이상한 건지 한 번은 부바천이님이 좀 피곤하고 힘든 날이었는데 남편분께서 그런 부바천이님 쉬시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건너가고 부바천이님은 방문 닫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데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머리맡에서 아이들이 계속 떠들더래요. 좀 시끄럽긴 했지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무시하고 계속 잠을 자긴 했습니다만 부바천이님은 나중에 일어나서 남편분께 아니 아이들 봐준다면서 어떻게 된 거냐며 그 잠잘 때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 당시 6살이던 큰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우리 아빠랑 계속 이 방에 있었어. 네, 진짜 집터가 안 좋은 건지 동네가 이상한 건지. 부바천이님은 빌라에 거주하시는데 그곳은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거주를 해서 입주민들이 서로 얼굴들을 다 알고 지내는 곳인데 입주민 회의도 모임 방식으로 자주 갖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경험을 한 그날도 빌라 중앙 현관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웃분들과 모여 현관문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단에 난간이 있잖아요. 왜 계단 올라가는 곳 손잡으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거기에 어떤 여자가 90도 각도로 허리를 꺾어서는 부바천이님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복도 라이트 센서에 감지가 되니까 계속 라이트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 부바천이님은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니까 이웃분들과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동네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뭐가 있어? 뭘 그렇게 계속 봐? 그리고 현관문 문제로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그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는 라이트를 보며 하는 말이 센서등도 고장났네. 저것도 어떻게 해야겠다. 그 순간에도 그 여자는 90도로 허리를 꺾고 그쪽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여자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더랍니다. 네, 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고 부바천이님 눈에만 보였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부바천이님은 그곳에서 오래 살아서 누구보다 주민들을 더 잘 아는데 빌라 주민 중에는 그런 여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부바천이님 사연을 보면서 친구가 고등학생 시절 얘기해준 경험담이 생각나는데요. 그 친구네 집이 작고 오래된 한옥이었는데 그 친구가 사는 동네에 오래된 한옥이 몇 채 있었고요. 그 친구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친구들과 함께 병원으로 문병을 하러 갔었고요. 그런데 그날 입원한 친구가 저를 포함한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당시에는 자율학습을 밤 10시까지 하고 마치고 집에 가면 11시였는데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가니 불이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어딜 가셨나 하면서 가방 놓고 화장실하고 씻는 곳이 바깥에 따로 있어서 일 보고 씻고 들어가려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쎄하더래요. 그래서 주변을 쓱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런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은. 친구는 집안에 불이란 불은 다 켜고 마당에도 등이 있었다는데 그 마당에 있는 등도 켜고 부모님이 걱정돼서 마당으로 나와서 마당에 있는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요. 앉아 있다가 잠깐 마루에 누웠는데 그날 기억하는 게 달빛이 정말 밝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밝은 달을 보다가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그 시선이 느껴지는 쪽으로 눈을 돌렸다는데
시선이 느껴지고 눈을 돌린 곳은 기와로 된 지붕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기와로 된 지붕에는 부바천이님이 봤다는 여자처럼 어떤 여자가 허리를 90도로 꺾어서는 기와 지붕 끝자락을 잡은 모습으로 친구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고요. 친구 옆집에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며 챙겨드리던 홀로 사시는 할머님이 계셨었는데 그날 밤에 할머님께서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같이 가셨다나 봐요. 그리고 할머님 친척분께 연락이 된 후 다시 집으로 오셨는데 그때 친구가 마당마루에 쓰러져 있는 걸 보시고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셨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니 급성맹장. 그래서 친구는 수술 후 입원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친구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부바천이님께서 비슷하고 기묘한 사연을 말씀 주시니까 더 신기하더라고요. 한 명만 경험했다고 해도 기묘한 이야기인데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번 사연 정리하면서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뿐 기묘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되었든 저는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기묘한 사연들을 들으면 진심 살떨립니다. 이거 밤낚시를 앞으로 계속해야 하는지.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송각시라고 아세요?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이게 처녀귀신을 뜻하는 말이죠. 송각시. 총각귀신은 돌연귀신이나 몽달귀신이라고 하고요. 처녀귀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결혼하기 전 죽은 여자귀신을 얘기하는데 그 한이 너무도 커서 홍기가 찬 총각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아예 죽여서 자기 신랑 삼으려고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 송각시인 처녀귀신이 총각들만 괴롭히던 건 아니더라고요. 처녀귀신은 질투 그 자체의 결정체라고 봐도 그 말이 절대 전혀 조금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처녀귀신 특기 중 하나가 결혼할 나이이거나 결혼을 앞둔 여자에게 달라붙어서 그녀들도 자신처럼 결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죽여서요. 그래서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지던 그 옛날에는 홍기가 찼거나 결혼을 앞둔 딸을 가진 부모들은 무당을 불러서 여탐구술하고 그렇게 구술한 뒤에 시집을 보내거나 아니면 송각시를 위해서 그 귀신 상자인 신상을 만든 뒤에 그 안에 혼수 비단의 한 부분을 잘라서 송각시 옷을 먼저 만들고 음식들을 만들어서 송각시부터 이제 그 비단과 음식을 가지고 먹으라고 신상에 먼저 그것들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특히 그렇게 송각시를 담은 그 신상을 모시는 집에선 누가 결혼을 하면 꼭 그 신상 앞에서 알려야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을 몰락시키기까지 한다고 믿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송각시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나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대충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송각시를 이렇게 섬기거나 달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었다는데요. 만약 혼기가 찬 동네 처녀가 죽었을 때 그 혼이 송각시가 될까 그런 걱정스러운 경우에는 산의 모습을 한 인형을 만들어서 같이 묻어줬다고 해요. 아니면 그 혼이 나오지 못하도록 관 주변에 가시나무를 넣고 거꾸로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울레라고 해서 비슷한 시기에 죽은 총각이 있으면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었고요. 이건 지금 중국에서도 성행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도 일으킨다는데 어쨌든 이렇게 끝내면 또 마음 싱숭생숭하니까 살짝 마음 차분해지는 짤막한 괴담 하나. 사연은 분홍당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분홍당근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분홍당근님의 기묘한 사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저는 부천에서 살면서 등산을 좋아해서 원미산을 거의 매일 오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사연이 원미산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건 제가 등산을 다니기 시작한 때, 그러니까 20년이 조금 지난 얘기네요.
그때 체력이 워낙 저질이라 원미산 오르기도 힘들었는데 그 원미산이 동네의 작은 산이거든요. 이게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몸이 좋아진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좀 유명하고 좀 더 높은 산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때 한참 유행이던 지역 등산 카페에 가입도 해서 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진짜 오줌 지리는 경험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 꼭 카페 활동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유명하다는 산들을 올랐는데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뭐 자주 오를 수는 없어도 시간이 되면 가려고 했었던 그런 시절인데, 단 산에서 야영은 지금도 절대 하지 않고 있고요. 무조건 당일치기. 그때 그 이상한 경험을 한 뒤엔 진짜 밖에서 자는 건 하지 않고 있어요. 한 20년 전쯤 계룡산에 갔을 때인데요. 뭐 계룡산에 올라가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때 대전에 친구가 있어서 주말에 겸사겸사 해서 갔었거든요. 부천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대전 터미널에서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고 계룡산에 갔었고요. 그 계룡산에 돌들로 된 그 비탈길, 경사가 좀 있고 거기 오를 때 살짝 힘들었던 거 기억이 나고, 어쨌든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약속 시간 맞추려고 그냥 다시 올라왔던 길로 내려왔는데 그 체력에 자신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만나서 한잔하면서 놀다가 이제 친구 집에서 자고 갈 생각에 다음날 가려고 친구 집에 가서 또 한잔하는데 부슬부슬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내리는 빗소리가 좋아서 창문을 봤는데 창문에 어떤 할머니가 방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기겁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저를 보면서 씩 웃고는 어딘가로 가더라고요. 그때 친구는 바로 창문을 닫으면서 괜찮다고, 놀라지 말라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친구는 대전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군대에 다녀온 뒤에 그 뒤로도 대전에서 혼자 살았는데요. 그때 살던 맞은편 집에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있는데, 그런데 그 집 할머니는 비가 그렇게 오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왜 그 미친 있잖아요. 비 오면 머리에 꼭 꽂고 돌아다닌다는, 예. 그렇게 그 할머니는 비만 오면 빗바랜 조화를 머리에 꽂고 동네를 천천히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도 그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이유에 대해서는 몰랐다는데요. 어쨌든 비가 오는 날이면 그렇게 머리에 꽃을 꽂고 돌아다니면서 창문이 있는 집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 말 들으면서 이제 다시 창문을 쳐다봤는데 닫힌 창문인데도 진짜 기분이 정말 오싹했어요. 그리고 잠을 자는 내내 악몽에 시달렸는데 무슨 형체가 보이거나 한 건 아닌데 계속 뭐가 몸 위에서 비벼대는 기분? 좀 갑갑하기도 하고 잠에서 몇 번이나 깨고, 진짜 그날은 진짜 온전히 잠을 설쳤어요. 일단 그렇게 잠 설치고 이제 아침에 친구랑 아침 먹고 저는 이제 집으로 다시 가려고 친구랑 나서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문 앞에서 내 딸이 너 마음에 든대, 너한테 시집 갈 거래, 막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랑 친구는 왜 그러시냐면서 이제 그냥 막 무시하고 가려는데도 할머니가 계속 따라오면서 막 제 팔을 잡고 또 같은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할아버지가 나와서 미안하다고,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황급히 할머니를 데려가셨고요. 진짜 그때 저랑 친구는 정말 황당해서 멍하니 그 모습을 보다가 그냥 다시 터미널로 갔는데요. 그리고 그 터미널 앞에 베트남 음식점에서 친구랑 간단히 쌀국수 한 그릇 하고 저는 또 버스 타고 집으로 왔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그렇게 저 가고 난 뒤에 할아버지가 친구 집에 찾아와서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한 말이, 그 할아버지 댁에 딸이 한 명 있었는데 20년 전쯤 죽었다고 하더래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건 뭐 자세히 말하지 않았는데 그 뒤로 할머니가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렇게 방황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남들한테 그렇게 죽은 딸 얘기를 하면서 딸이 시집을 가고 싶어 한다느니 아니면 누굴 마음에 들어 한다느니 그런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그래서 할아버지도 정말 당혹스러웠다면서,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미안하다면서 그렇게 사과를 하고 가셨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땐
그랬었구나. 뭐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그 뒤로 여자친구가 생겨도 얼마 안 가서 헤어지고 나이 50이 다 되도록 혼자인 게 그때 그 일 때문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분홍당근님과 친구가 만난 할머니. 할머니는 결혼도 못하고 일찍 죽은 딸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어머니 마음으로 분홍당근님께 그런 말을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할머니의 죽은 딸이 분홍당근님을 마음에 들어 한 것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에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데 왜 분홍당근님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